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상공에서 한국산 T-50TH 골든이글이 날아올랐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국경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태국 공군은 F-16 그리펜과 함께 이 훈련기를 실전에 투입했죠. 그런데 국제 언론들이 주목한 건 단순히 한국산 무기의 실전 투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격이 아니라 통제된 제거였다는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태국 공군 제4비행단 401비행대대 소속 T-50TH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특정 목표물만을 골라 타격했습니다. 주요 표적은 범죄 조직의 거점으로 식별된 카지노 시설과 통신 인프라였죠. 반타센 카지노, 오스마크 카지노, 포이펫 일대의 범죄단지들이 연이어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태국군은 이들 시설이 캄보디아군의 자폭 드론과 BM-21 로켓포 보관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죠. 여기서 핵심은 타격 방식이었습니다. T-50TH는 한국산 KGGB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했습니다. KGGB는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유도 장치로 최대 10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기존의 500파운드급 일반 폭탄의 유도 키트를 장착한 이 무기는 가격이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미국 JDAM의 합리적인 대체제로 평가받는 이유죠. 태국 공군의 한 소식통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T-50TH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조차 극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실제로 타격 영상을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목표물 오차가 극도로 최소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지대 범죄단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이곳들은 코로나19 이후 폐업한 카지노를 개조해 만든 거대한 사기 공장이었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수백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범죄 단지들은 높은 콘크리트 벽과 철조망, 무장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이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은 건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이 시설들이 캄보디아군의 군사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전문 단체 사이버 스캔 모니터도 X를 통해 태국군이 국경지대의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T-50TH의 정밀 타격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범죄 단지 주변에는 여전히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무차별 융단 폭격을 했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T-50TH는 레이저와 GPS 유도 무장을 활용해 특정 건물만을 골라 타격했습니다. ELM2032 멀티모드 레이더를 장착한 T-50TH는 150km 범위 내에서 지상 매핑이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지상 목표에 대한 추적 능력도 갖추고 있죠. 합성 개구 레이더 영상은 정밀 유도 무장과 결합해 타격 정확도를 극대화시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T-50TH는 민간 밀집 지역을 완벽히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군사 분석 매체들은 이 작전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선택적 타격으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라고 평가했죠. 대규모 융단 폭격이 아닌 외과수술식 제거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현지 지상군 진입 전 공중에서 정밀하게 위협 요소만을 제거하는 단계가 선행됐던 것이죠. 실제로 태국군의 작전 패턴을 보면 명확합니다. 먼저 T-50TH와 F-16이 범죄단지와 카지노를 타격했고 그 이후에 지상군이 진입해 해당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12월 9일 태국 해군이 반타센 카지노를 포격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태국 공군 대변인은 해당 카지노가 BM-21 다연장 로켓과 드론 등을 야적해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작전 방식은 동일 분쟁에서 사용된 타국 무기와 확연히 대비됩니다.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 국경 마을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주유소와 편의점 같은 민간 시설에 로켓탄이 떨어졌습니다. 태국 민간인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죠. 5살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면 T-50TH의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민간 피해 보고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군사 분석가는 기술이 개입되면 전쟁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죠. 무차별과 통제의 차이, 그것이 바로 한국산 무기가 보여준 핵심이었습니다. T-50TH가 사용한 KGGB의 강점은 여기서 더 드러납니다. 이 유도폭탄은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나 복잡한 개조 없이도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소형 단말기로 목표 좌표를 쉽게 입력할 수 있어 신속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죠. 복잡한 소프트웨어나 기내 배선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2022년 태국에 수출된 KGGB는 이번 분쟁에서 실전 투입돼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명중 영상이 공개되면서 폴란드, 콜롬비아 등 각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방산 전문가는 KGGB가 단순한 저가 무기가 아니라 정밀도와 효율성을 갖춘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O-10TH 자체의 능력도 재조명됐습니다. 원래 고등훈련기로 개발된 이 항공기는 필요시 경공격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으며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태국이 2018년부터 도입한 TO-10TH는 총 14대가 운용 중이며 2028년까지 2대를 추가로 도입해 16대 편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TO-10 계열은 실전 검증 부족이라는 약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잠재 구매국들은 전투에서 증명된 적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태국의 이번 사례가 그 의구심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필리핀이 남부 반군과의 교전에서 FA-50으로 전과를 올린 데 이어 태국까지 실전 성과를 입증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유럽 군사 전문지는 한국산 무기는 무차별이 아닌 통제된 전력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죠. 정밀도와 교전규칙 준수 능력이 한국 방산의 핵심 강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책임 있는 군사기술 국가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향후 도심 작전이나 저강도 분쟁 환경에서 한국 무기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현대전은 점점 더 민간인 보호와 정밀 타격을 요구하고 있죠. 무차별 화력보다는 선택적 제거 능력이 중요해진 겁니다. 국제법 전문가는 민간 피해 최소화는 이제 군사 작전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설정한 국경선을 둘러싸고 100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죠. 특히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의 영유권 문제는 2008년, 2011년에도 무력 충돌을 불렀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국경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됐고 7월 24일 전면 충돌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에는 또 다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국경지대의 카지노와 범죄단지 문제죠. 태국 언론은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의 조카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센의 자금줄인 카지노 업계가 태국의 국경 봉쇄로 타격을 받은 것도 분쟁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TO-10TH의 정밀 타격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군사 목표와 범죄 거점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화력 우위가 아니라 윤리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TO-10TH는 단순히 폭탄을 투하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지점만을 타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주목한 이유죠. 한국 방산의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이번 태국 사례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무기는 파괴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떻게 파괴하느냐가 그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태국 상공의 TO-10TH가 바로 그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